미스가 좀 났습니다. 2조 5천억 정도가 발표가 좀 됐는데 네.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있었는데, 다만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새만금에서 연 3만 대 캐파 규모의 이제 로봇,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한다 그렇게만 좀 알고 있는데, 뭐 5만 대 이상, 뭐 10만 대 이상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 구조 안에서 이제 어떤 그룹이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 것인가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. 이민수의 경제토크,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자동차 얘기하겠습니다. 현대차그룹이 한 방에 슈팅을 한번 그죠? 네. 로보틱스 모멘텀 갔다가 또 좀 주춤합니다. 결국은 사실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모멘텀이고 실적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다. 그렇게 네. 생각했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를 1분기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죠. 서프라이즈하지 않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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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매출 기준에서 보면은 컨센이 뭐 45조 7천억이니까 네. 이번에 확정 실적이 45조 이제 9천억. 컨센은 좀 소폭 상회를 했는데요. 네. 이 추정치가 2조 6천억 대비해서는 한 1,600억 정도 미스가 좀 났습니다. 2조 5천억 정도가 발표가 좀 됐는데 네. 이게 그 괴리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주가의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. 오늘 물론 한 1.6% 정도 네. 하락은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좀 반영됐던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는 좀 선방을 했다. 다만 우리가 현대차 또는 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이 관점은 실적이 좀 더 좋았으면 할 걸,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왜냐하면 네. 주가 가치가 너무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비해서는 너무 탄력도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현대차 또는 뭐 현대차 그룹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겁다는 평가 좀 많고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도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있었는데, 이 부분은 뭐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았나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실적이 엄청 팍팍 좋아질 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? 구조적인 현대차의 변화들, 미래 비전 이런 거고요. 그게 로보틱스 모멘텀과 자율주행인데 그 기초를 이제 새만금의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내용하고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. 세부 사항은 전체 한 9조 원 정도 투자한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이번에 뭐 기아 CEO 인베스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네. 시장이 좀 많이 좀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 한 5조 8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 규모의 한 거의 한 70% 이상 정도를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좀 그러네요. 9조 원 가운데 그렇죠. 5조 8천억이면 투자를 좀 하는 것이고요. 다만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,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한다 그렇게만 좀 알고 있는데 네. 새만금에서 연 3만 대 캐파 규모의 이제 로봇 부품에 관련된 양산 시설, 이 부분을 좀 구체했다는 점들은 충분하지 시장에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, 그 이외에 뭐 수소에너지 플랜트 같은, 그러니까 수소에너지에 관련된 플랜트 시설을 이제 새만금에 대규모로 구축한다. 이 부분은 1단계와 이제 2단계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좀 나눠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구현하느냐. 그렇다면 이제 로봇의 두뇌 역할하는 거, 여기다 대신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시키는 거, 두 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차세대 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시장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최근에 뭐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한 번쯤 좀 부각이 됐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뭐 보도를 통해서 현대위아가 방산 부분을 현대로템에 좀 매각할 것이다,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요. 1월달 기점에서 보면 현대모비스가 램프와 이제 범퍼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을 구체화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각각의 로봇 사업이라든가 핵심적인 뭐 로봇의 액추에이터 부품이라든가 더 집중하겠다는 그렇죠. 거죠,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주류 자산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열 분리를 통해서 사업 구조를 좀 재편시키고, 핵심적으로는 뭐 로보틱스면 로보틱스, 아니면 모빌리티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 구조로 좀 양분화시키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 좀 반영됐던 부분들, 이 부분이 뭐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뭐 주가 상승에 조금 기여했다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로보틱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,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계열사 간의 역할 분담들을 그림들을 그려 나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로봇은 사실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. 네네.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학습시키고 제조 시설을 만들고 이런 건가요? 일단 뭐 처음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라든가 CS 2026에서는 뭐 연 뭐 5만 대 이상, 뭐 10만 대 이상 목표로 해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하겠다. 그리고 이 부분을
뭐 자동차 핵심 공정에 투입해서 로봇으로 좀 대체하겠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전으로 좀 제시가 좀 된 부분이고요. 이제 사업이 좀 구체화된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현실화가 좀 될 텐데 아틀라스 로봇의 현장 투입을 위한 뭐 실증 사업 이게 좀 본격화된 거예요. 이게 양산 모델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델에서 각각의 공정대에서 얼마만큼 적합한 수행을 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와 VLA라고 불리는 이제 모델 협업이 진행 중이다. 네. 근데 VLA 모델이 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요. 예. 로봇이 스스로 좀 보거나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로봇의 자율성들을 좀 강화시킨 핵심 기술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해 보면 로봇이 알아서 미션을 주면 해당되는 공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일을 그 타임라인에 맞게 이제 수행을 좀 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초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모든 기술에 대한 고도화가 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8년도 정도에 이 아틀라스 로봇의 투입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조립 공정 같은 뭐 미세 공정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조립 이외의 뭐 공정을 좀 보조하는 역할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. 2030년도에는 핵심적인 어떤 이 조립 공정이라든가 뭐 도장 공정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한다. 그렇다면 전체 세이브될 수 있는 요인들은 공정의 한 45% 정도에 대한 대체 효과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30년도까지에 대한 목표치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과연 그 과정에서는 뭐 로봇의 어떤 훈련 결과라든가 전체적인 양산 규모라든가 도입 기술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. 보고 있습니다.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모멘텀을 얘기를 했고요. 모빌리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? 이번에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SDV 데모카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하반기에 데모카 공개를 한다. 3분기로 좀 예정이 좀 돼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했냐면 뭐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용 차량인데 그 전에는 내연차 안에서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보조적으로 좀 탑재가 됐지만 이 부분은 거의 뭐 90% 이상 정도에 대한 연동 효과를 좀 가져가는 것이죠.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율주행에 뭐 직결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어떤 충분한 좀 기대치가 좀 될 수 있겠고 데모카는 거의 샘플링 이전에 양산 이전에 대한 어떤 구현 차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데모카에 대한 세부 스펙이라든가 사양들이 우리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모델 양산은 2027년도에 이제 초기 모델 양산이 좀 진행 중이고요. 그러니까 풀스택 기반의 SDV 차종에 대한 확장은 2028년도로 좀 예고했기 때문에 초기 차종은 기아차 중심의 어떤 출고가 좀 예상되고 있지 않나. 그래서 기아가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.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현대차 그룹의 미래 비전 얘기를 했는데요. 큰 변화이죠. 네. 그러면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또 역할 분담에 따른 유망 종목 알려주십시오. 일단 타임라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네. 2027년도에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된 부분들. 데모카 양산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고요. 일단 초기 모델은 2027년도, 그 다음에 전체 풀스택은 2028년도.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탑재도 2028년도에 뭐 부분 공정,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완전 공정까지 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모델이 일단 구체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.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업 구조 안에서 이제 어떤 그룹이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뭐 추정치를 보면 뭐 액추에이터가 뭐 현대모비스, 그다음에 현대위아는 로봇의 본체라든가 뭐 일반 부품들,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뭐 로봇의 관제라든가 유지보수, AS 같은 것들을 좀 맡아서 한다.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부분으로 다시금 좀 재편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속도감 있게 좀 추진했을 부분은 어떤 기업들이 더 좋다 나쁘다를 좀 가져가기보다는 그룹의 각각의 어떤 특화된 기술 안에서에 대한 어떤 가치 반영을 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뭐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좀 있기도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뭐 올해 이제 상반기죠.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상속세법을 좀 개정해서 굉장히 좀 극도에 낮아진 PBR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좀 반영이 되면 현재 PBR이 한 0.6배 미만 정도에 좀 수립이 좀 돼 있습니다. 이 가치가 일단 PBR을 뭐 최소 0.8에서 0.9배로 좀 픽스를 할 경우에 가치에 대한 어떤 반영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한 20% 정도에 대한 주가 수익률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밸류 가치를 좀 반영시키면 적정 PBR을 한 1.8배로 좀 보기 때문에 2배 반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.
뭐 계열사 종목 안에서 뭐 현대오토웨이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하반기 실증 사업 부분에 대한 시공이라든가 이제 관제 업무에 이제 투여가 됩니다. 이 부분은 로보틱스에 관련된 구체화된 매출이 이번 하반기에 조금씩 이제 잡혀가고 있는 구간이고 SDV 데모카의 출시 부분들은 차량용 이제 소프트웨어 부품들에 대한 유입량이 높은 현대오토웨이버의 외형 확장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